그럼 여러분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이스테점미의 여러 또 그래프를 같이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창에 자료가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죠? 이건 여러분이 그냥 키인해서 펀치 이렇게 해서 자료를 넣을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example 데이터를 가서 코리안으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쫙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분 교과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학생 수의 막대 그래프라 그랬어요. 여학생과 남학생이 몇 명씩 있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드렸더니 남자가 16명, 여자가 14명이에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 막대 그래프 버튼을 탁 눌러야 되겠죠. 그걸 탁 누르시면 이런 남자와 여자의 그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거를 또 원 그래프를 딱 누르면 그 다음에 원 그래프를 또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를 그렸죠. 그래서 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원 그래프를 그리면 또 남자는 몇 퍼센트 몇 명, 여자는 몇 퍼센트 몇 명으로 원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예제로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거래 사이버 쇼핑.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서 음식도 시켜 먹고 옷도 집에서 시켜서 입고 막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해결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사이버 쇼핑인데 그게 거래량이 막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중에 사이버 쇼핑의 거래액이 얼마나 변화했느냐라는 거 알기 위한 거로 거래량이 나왔고, 이거는 연도예요. 그죠? 그래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변화량이니까 뭘 그려야 되겠어요? 꺾은 선 그래프죠. 아까 온도가 사시사철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것도 꺾은 선 그래프였죠. 이것도 연도에 따라서 이 사이버 쇼핑의 거래량이 액수가 얼마나 달라지느냐라는 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꺾은 선 그래프는 이렇게 네 번째 있는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이런 꺾은 선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남학생, 여학생 수를 이렇게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자, 여자의 그 학생 수를 이렇게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5학년 1반과 2반이 여러분 남학생이 더 많은 경우에 호라비 반이라고 그렇게 놀려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 여자, 여학생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그냥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만 나왔는데 지금은 5학년 1반, 5학년 2반 이런 구분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랬을 때 5학년 1반을 원그래프를 그렸더니 남자가 16명, 여자가 14명이었어요. 근데 5학년 2반을 봤더니 여자가 더 많아요. 18명, 남자가 12명. 그래서 두 반을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1반은 남학생이 많고 5학년 2반은 여학생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래프는 클릭만 하면 요 원 그래프를 그리는 두 번째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려진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서 그 자료의 특징, 5학년 1반의 특징과 5학년 2반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는 이 소프트웨어 이스테점미가 탁 몇 초 만에 그려주지만 그려진 그래프를 가지고 데이터의 특징을 여기서 찾아내는 거, 거기까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그래프를 구성을 나타내는 원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남한과 북한의 매장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북한에서는 많은 게 마그네슘, 니켈 뭐 이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고룡토 같은 건 굉장히 적어요. 고룡토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잔이나 뭐 이렇게 도자기 이런 거를 만드는데 쓰는 게 고룡토인데, 남한은 비교해 봤더니 고룡토가 훨씬 막대가 높죠. 그리고서 앞에서 북한에 많았던 무슨 마그네슘 이런 금, 동 이런 거는 굉장히 저조하게 작은 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매장된 광물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굉장히 잘 조합할 수 있는, 융화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없는 고령토를 우리가 북한으로 막 보내주면 거기서 또 도자기를 만들고, 북한에 많은 니켈 같은 걸 우리한테 보내주면 니켈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산 제품을 또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를 남한과 북한을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그리면 한꺼번에 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군이 구별되어 있을 때 남자 여자로 구별하든가, 여기서처럼 남한과 북한을 비교한다든가, 도시 농촌을 비교한다든가, 뭐 이런 때는 구들 나누어서 그 특징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요새 인구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집집마다 아기를 잘 안 낳아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인구가 줄어들면 학교가 줄어들어야 되죠. 학교가 줄어들면 선생님도 줄어들어야 되죠. 또 그 성인이 됐을 때 공장에서 일할 사람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그 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를 연령별로 막대로 나타낸 것을 인구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우리가 또 여기서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요런 여러 가지 유형의 인구 피라미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1950, 60년대에는 이렇게 나이 적은 사람들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노인이 인구가 적어지는 이런 삼각형의 인구 피라미드였는데, 점점 우리나라 병원도 많이 짓고 의사들 많이 생겨서 안 아프게 하고 치료도 잘하고 그랬더니 중간에 여기가 볼록해지는 이런 인구 구조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연장돼서 굉장히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막 살고, 그래서 그걸 또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2010년에 인구 센서스라는 걸 조사하죠. 통계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몇 살이 몇 명 있느냐라는 걸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온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볼록한 것이 더 위로 올라간 노인 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인구 구조를 인구 피라미드로 그려볼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 스탯점미를 친구 삼아 자료랑 같이 충분히 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도 그래프예요. 여러분이 아마 가끔 그 텔레비전이나 잡지나 이런 데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도를 그려서 지도에서 코로나가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했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대구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짙은 거예요. 많이 발생해서. 그리고 점점 밑으로 갔을 때 이게 엷어지지 않습니까? 엷은 거는 발생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조사된 수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색깔을 진하게, 흐리게 이렇게 해서 나타낸, 지도 위에 나타내는 그림을 지도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도 그래프는 어디에 또 쓰느냐? 고추 작황량, 고추 농사 지은 것이 얼마나 수확을 했느냐, 이런 거를 지도상에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농촌에 소가 몇 마리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지도상에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 지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색이 짙어질수록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낮을수록 엷은 색깔로 나타낸다라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도 그래프를 여러분 클릭하시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자 그림이라든가 나무잎 그림, 그런 데이터를 상자로 이렇게 나타내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값, 25% 값, 75% 값을 그래프로 딱 그러면 상자 그림이라는 걸 이렇게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나무잎 그림으로 분포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그림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의 중간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려서 이런 꺾은 선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와 같이 그려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액과 수출액을 이렇게 구분해서 그려본 거예요. 즉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 수입액은 줄어드는가? 수입도 같이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서 그거를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수출하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을 여기서 특징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이스탯점미와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 그리는 거로 끝났다, 만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성된
그린 그래프를 가지고 그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꺾어선 그래프인데 수입액과 수출액을 이렇게 꺾어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우리가 또 파악하고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장점이 있나,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천 수만의 자료, 요새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그 많은 빅데이터로 우리가 데이터만 읽어서는 특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프로 딱 나타내보면 특징을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수천 개 자료를 전달하는데 빠른 대화 방법이다. 여러분이 그래프를 딱 보면 아, 세 번째 막대가 제일 높아. 축구를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가, 이렇게 이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금방 한눈에 그래프를 보고 빠른 대화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강력한 의미 전달. 수치로 막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프로 지도상에 탁 나타낸다든가, 또는 원그래프로 구성을 해서 아, 1반보다 2반이 여학생이 훨씬 비율이 높아.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결론으로 낼 수 있어서 강력하게 의미를 탁 전달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확한 설명력. 수치로도 물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래프로 그 특징을 아주 팍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흥미 유발. 여러분이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그랬을 때 스포츠 위에 축구공, 야구공, 이거 선생님들이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눈에 보면 아, 이거 야구구나, 아, 이거 축구구나, 뭐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일이 이렇게 있으면 아, 이거 누가 선호하는 과일이 어떤 건가 라는 거를 조사한 거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고, 그냥 막대만 있는 것보다, 그냥 숫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탁 그래프를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그런 그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만 전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심히 신문이나 아빠가 보는 신문 이런 걸 들여다보시면 그래프 그려놓고 밑에 사인이 누가 작성한 그래프 이렇게 사인이 들어갈 정도로 자료를, 수치로 된 그 많은 자료를 한 컷의 그림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또 전공 분야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 그 여러 가지 질병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는 유전체가 어떤 것이다 라는 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주 잘 디자인된 그런 무슨 그림처럼 아주 예쁘게 돼 있는데, 고혈압에는 어떤 유전체, 당뇨병에는 어떤 유전체, 또 비만은 어떤 유전체,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담고 있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유전체 자료를 이렇게 맨하탄 플롯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유전체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복잡한 데이터를 심플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 대학교 가거나 유전체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되면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 그러한 그 시각화된 그래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암 환자, 이거는 건강한 사람, 두 군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색깔로 나눈 그래프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런 같은 색깔의 그 군이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다. 질병에 있어서 뭐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이거를 군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유전체 정보를 여기서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유전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분석할 때 이런 시각화된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우리가 여태 그렸던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런 그림으로 한눈에 딱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이 이렇게 빨간 군, 뭐 이런 군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요게 아주 의료에 있어서 병 진단하는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그림이다라고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영향을 주는가, 즉 여기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네트워크 그림이라는 이런 그림이고요. 그걸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거를 딱 짚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신 마지막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이런 정도의 복잡한 그래프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한 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스테점미와 친구가 돼서 자료를 또 하나의 친구로 해서 여러분이 자료와 함께 즐겁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